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다우 연출한 이정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다웃에서 강호 역할을 맡은 정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다웃에서 수연 역을 맡은 송이재입니다. 네.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야구 입문자들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야구 입문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낫아웃이라고 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닌. 그래서 이 낫아웃을 제목으로 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이 개념을 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그 제목 자체도 있고 굉장히 야구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작품을 구상하시면서 제작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작품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나 혹은 제 마음, 그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어찌저찌 하다 보니 올해로 제가 영화 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니 제가 10년 동안 영화 하면서 즐겁고 행복할 때도 많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민들, 그리고 고통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또 많은 현실적인 여건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돌아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담으면서 이 영화를 출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재강 배우님은 저 사실 영화를 보면서 좀 약간 놀랐었어요. 사실 평소에 다른 영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셔서 네. 되게 좀 의아했었어요. 되게 좀 소년미가 있게, 머리도 짧게, 그리고 까무잡잡하게 나오셨어요. 네네. 그렇게 배역 준비했던 과정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앞서서 프리 단계 때 감독님하고 같이 야구 전국 대회를 보러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상상했던 광호의 인물과 맞닿아 있는 한 학생을 하고 나서 이 친구의 몸은 다 큰 어른인데 이제 친구들과 떠들 때 그런 대화라던가 웃는 모습이 되게 순수한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처럼 일단 허벅지가 진짜 일반 성인은 10배 정도 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력 운동부터 해야겠다 하면서 하루에 이제 한 4끼 먹으면서 오전에는 근력 운동,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야구 트레이닝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주말에는 이제 태닝도 하고 수영 왁싱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린 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모습이랑 되게 많이 다르셔서 되게 저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우리 캐스팅 과정이나 이런 거는 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송이재 배우님이 이렇게 그 영화 처음 출연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 다른 작품 있으신가요? 네, 제가 굉장한 TMI가 될 수도 있지만 제 첫 영화고요. 나다웃이 더군다나 첫 GV라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한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긴장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첫 영화 맞습니다. 사실 수연 캐릭터는 수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우님이 연기를 하실 때 수연은 이런 인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렸던 혹시 인물의 구성이 네. 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도 많이 얘기했었고요. 영화 시작 전에도 얘기했었고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시나리오 자체도 수연이 배경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만들었었어요. 수연이는 제가 만든 가정으로는 부모가 계시지 않은 소녀 가장이고 혼자서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그 나이에 가진 꿈도 없고 근데 뭔가 목적성도 없는 상황에 만난 광호가 자기 꿈을 위해서 막 해나가려는 모습에 좀 더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철이 들어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또 제가 질문 주신 거를 조금 전달드려 볼게요. 이 질문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감독님 야구 잘하시는지 질문 주셨어요. 야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건지, 그래서 야구가 주요 야구 영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야구가 주요 소재로 등장할 만큼 야구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이 있으신 건지, 찐 팬이신 건지, 그거 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저는 TMI지만 저는 한화 이글스의 찐팬입니다.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네, 그리고 보살님이시군요. 네. 그래서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야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사회인 야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력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무해가지고요. 시나리오 이제 쓰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야구 심판 학교가 있어요. 심판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선출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터뷰도 많이 듣고 거기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그 영화의 이제 엔딩컷에서 뛰는 엔딩컷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 둘 뛰어 구호 같은 것들이 거기서 실제로 훈련할 때 사용했던 구호들을 차용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야구에 완전 찐팬은 아니지만 제가 성장한 곳이 태어난 곳이 부산이라서 롯데자이언트 어쩔 수 없이 그냥 환경 결정력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야구 소재이기도 하지만 스포츠를 소재로 한 드라마 그리고 청춘 성장 영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걸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9살이라는 굉장히 묘한 나이대에 굉장히 피가 뜨거운 나이대 특히 이제 우리 강호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호라는 그 주인공을 두고 이야기를 이제 구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감독님이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감독님 버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고 우리 또 정재강 배우님께서 이해하는 강호의 어떤 세계, 강호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거를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많은 성장 영화, 청춘 영화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을 많이 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정재강 배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호는 나이적으로도 19살이라는 나이가 성년과 미성년의 경계에 서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은 이미 다 커버렸는데 아직 안은 다 크지 않은 아이라는 또 경계선에 서 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야구를 하는 광호도 있지만 민철이와 함께 불법주유하는 광호라는 또 경계선들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경계선들을 제가 쓰면서 이런 경계에 놓일 때마다 광호라는 인물이 하는 옳고 그른 선택들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관객분들한테 어떤 마음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감독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지점이고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이자면은 광호는 좋은 어른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좋은 어른이라는 거는 어떠한 조언이나 어떠한 긍정적인 도움 그것도 있겠지만 이 어린 아이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나 어떠한
그 위험한 지점에 가 있을 때 좋은 어른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안전망 안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광호는 다른 방법이 없었지 않았나,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과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그 불법 그 휘발유 제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스토리 중에 한 중요한 축이 요 소재 자체랑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었던 계기라든지 어떤 실제 뭐 모티브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오늘 TMI 잔치네요. 실제 뭐 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저희 이제 선임분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이제 그 바깥에서 이 일을 하시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분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영화를 하면서 왜 그때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지? 돌이켜 보면 제가 아마 들었던 가장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불법 행위,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19살짜리 아이를 떠올리게 되고 주인공으로 만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랑 이렇게 매칭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송희재 배우님도 이제 불법 휘발유 제조를 통해서 이제 생활고를 해결을 하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는 것 지금 굉장히 강단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하고 철이 들어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우리 수연은 그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연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통해서 또 어떻게 다른 그걸 하지 않는 동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병원에서 광호를 안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안아주었을 때 수연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혹시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수연이가 불법 주유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그 파란 머리의 민철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호를 알기 전부터 저는 민철이와 되게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민철이에게 이 일을 소개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낮에는 또 다른 알바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수연이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병원에서는 수연이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연이가 광호를 뭔가 이성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정말 한 사람으로서 좋아했고 좀 안타깝게 바라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향해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온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수연이가 단호하게 너 이제 그냥 막 이렇게 꺼져라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누나처럼 타이를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너는 이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이 제일 수연이가 광호를 대할 수 있는 좋은 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질문 주신 걸 제가 한두 가지로 좀 전달 드려볼게요. 우리 허정도 배우가 연기한 사장님은 강호가 돈을 훔치려 한 줄 알면서도 왜 그냥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은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아마 그 시도 행위 자체는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 어찌됐든 이게 시도에 그쳤고, 일단은 본인이 홀로 남은 상태에서 그 냉장고 속의 돈을 일단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네, 일단은 다시 감추는 것이 저는 가장
저 인물이 느끼는 첫 번째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친구를 내보내고 빨리 혼자 남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요 질문은 제가 좀 합해서 드려볼게요. 사실 배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세요. 우리 정재영 배우뿐이 아니라 야구하는 그 옆에 그 같이 하신 동료 중에 우겸 배우님도 나오시고 이렇게 요 캐스팅 과정도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민철 역을 맡은 그 동백꽃 필 무렵 까불이 이규성 배우셨다고 해서 요분 캐스팅 과정, 그래서 우리 송희재 배우님도 그렇고 우리 정재강 배우님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된 이렇게 한 팀을 이루게 된 과정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사실 그 광화역으로 만났던 정재강 배우는 일단 시나리오를 제가 쓰면서부터 생각을 했던 배우였어요. 이전에 단편에서 야구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때 그 야구 선수 한번 하셨던 건가요? 네. 그 야구 영화도 봤었지만 사실 제가 제일 그 인상 깊게 봤던 건 정재영 배우가 그 2015년도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순환이대라는 단편 영화에서 그 나오시는데 그 영화에서는 지금 이 모습이랑은 안 비슷하지만 공통점을 하나 꼽자면 피부가 까맣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 피부가 까만 이 정재강 배우의 얼굴을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사실 정재강 배우를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일단은 그리고 이규성 배우 저는 근데 사실 까불이를 보고 이규성 배우를 캐스팅하지 못했어요. 이규성 배우랑 만났을 당시에는 아직 까불이를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안 본 상태였는데 스윙키즈라는 영화에서 거기서 또 우연히 만철이라는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름은 저는 그 기억을 못했었고 점 하나를 뺐군요. 네. 그래서 민철이라는 인물을 제가 막 여러모로 찾아보다가 영화관에서 그때 봤던 스윙키즈 속 이규성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규성 배우를 만나서 다행히 또 그 제안을 받아주셔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이 있던 김부겸 배우를 비롯한 많은 야구부 저희 배우분들은 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서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너무 다행히도 이렇게 너무 송희재 배우. 네네 좋은 팀을 꾸렸고 송희재 배우는 영화의 또 유일한 또 여성 캐릭터여서 정말 처음 보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이 관객분들이 그래서 다른 건 염두하지 않고 처음부터 오디션으로 진행을 해서 잘 만나게 되었어요. 뭐 또 TMI지만 그 야구부를 꾸리는 과정에서 삭발을 하실 수 있는 미니멈 스포츠 머리를 또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재강 배우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그 야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 번 계속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데 그 어떤 순간에서 만약에 강호가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면 실제 강호는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광호는 사실 야구밖에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만두었다고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일단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꿈보다는 일단 현실을 택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명으로 등장하는 야구단도 있고 대학 이름까지도 실명으로 등장을 하죠. 가상의 대학이 있었다가 뭐 KT 그 신고 선수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인하대가 등장하고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실명들이 등장하는 야구단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서로 간에 이제 뭐 협조를 좀 받으셨거나 이 동의를 구하셨거나 아니면 실제 그 현장에서 촬영을 하셨거나 그런 인연들이 있으셨던 걸까요? 일단은 실제로 그 등장하는 그 학교는 인하대 학교고
사실 뭐 시나리오에는 당연히 이제 다른 이름의 대학교였는데 그때는 가상의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광호가 다니는 이제 신명고라는 학교는 이제 가상의 학교인데 그 학교의 유니폼을 또 다 제작하는 비용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교는 무조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분들의 실제 야구부분들이 또 특별 출연을 해주시기를 또 그 방향으로 또 협의를 봤었기 때문에 다행히 또 접촉이 됐고 네 그래서 도움 많이 받으면서 찍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 영화 자체가 낫 아웃이라는 영화 그 야구의 개념이 세 번의 스트라이크 아웃 상태로 죽었는데 또 죽은 게 아닌 상태라서 진출을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야구 기록에는 죽은 걸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웃 상태인데 이 선수는 1루로 진출할 수 있는 되게 애매한 개념인 게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사점을 좀 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 두 배우님들,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막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던 순간들, 어떤 그런 목표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야구라는 꿈을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 광호처럼 우리 배우님들이나 감독님도 지금 너무너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지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요. 우선 저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요. 저 또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때 학원 원장님께서 저한테 너는 중앙대를 못 간다. 너는 지방대를 가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서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준비했던 그때 아직도 그 마음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데 동시에 떨어질까봐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 컸었죠. 그래서 그때 그 절박함과 그 두려움의 마음 그걸 좀 더 극대화시켜서 인물에게 다가가면 좀 더 광호를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광호의 어떤 야구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냥 취중생 분들 그리고 우리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내심 이 영화를 보시고 되게 각자의 그 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소망도 그런 마음이 지금 듭니다. 네. 네. 질문이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그냥 터득한 거는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게 저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겠지만 한 번 욕심이 나면 두 번, 세 번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모든 결과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실패도 있을 거고 좋지 않은 결과도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제 생각보다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 저는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걸 많이 덜어내는 걸 터득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도 좀 많이 덜어내자. 그래서 너무 많이 바라지도 않고 너무 많이 욕심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어려웠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광호는 정말 좀 독특하고 특이한 캐릭터였어요. 저렇게까지 야구를 간절하고 절실하게 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나이여서 가능한 것이지 않을까? 그 나이대에 19이라는 나이가 모두 다 겪었던 나이이지만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정확히 모를 수 있는 나이인데 광호는 그게 확실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확실하다는 거에서 저는 되게 신기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감독님 있으세요? 꿈과 자제의 순간들? 저는 아직 송희재 배우보다 모자란 것 같아요. 저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가 이제 요 나다우 전 작품이 이제 그 5년 전에 찍었던 단편 영화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네 바라는 것은 다음 영화가 5년이 걸렸는데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빨리 차기작을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네 있습니다. 그 약간 한두 가지 디테일한 질문을 좀 장면에 관련해서 제가 드려볼게요. 그 수연이 광호에게 이렇게 몇 번이나 뭘 물어보려 하다가 이렇게 멈추는 네네. 장면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몇 번 나오죠. 네. 어떤 질문을 하려고 했었을까요? 내지는 그렇게 이제 실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누가 혹시 배우님 사실 수연이가 이제 제가 질문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장면은 이제 뭐 광호가 그 민철이와 키를 네네 해결하고 이렇게 뭐 오토바이에 그 끈을 묶을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굉장히 뭐 특별한 의도라는 것이 있지는 않았고 어쩌면 수연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뭐 민철이랑 광호가 하는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이 범죄를 뭐 살짝 냄새를 맡았다. 네네. 근데 수연이가 그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어떤 인지나 느낌을 받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이걸 캐묻거나 뭐 이걸 뭐 묻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조금 더 떨어진 자리에서 그냥 슬쩍 그냥 한번 물어보려다가 많은 아마도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수연이를 추측해 봤었어요. 혹시 뭐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도 감독님이랑 비슷한데 수연이라면 광호한테 그렇게 막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아이였을 것 같아요. 어림잡아 다 짐작하고 있었을 거고 내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광호가 어렴풋이 다 느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테스트 받으러 간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구 연습 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촬영을 하면서 되게 좀 강호 연기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들 그리고 뭐 가장 기억에 좀 많이 남는 장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송혜재 배우님도 이렇게 보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 뭐 본인의 장면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인상적인 것과 다른 건데 정말 배우로서 힘들었던 장면은 그 인천 바다 근처에 있는 그 오토바이 씬을 찍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겨울이었는데 영하 한 16도에서 슛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제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연기를 해야 할 때 굉장히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저희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분들이 광호를 응원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좋았던 씬을 꼽자면 이제 광호와 민철이, 수연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씬이 있었어요. 그 씬이 그날도 추웠어요, 그죠? 저희가 컷이 나면 다른 것보다 눈물 콧물 닦기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 그 씬이 정말 즐거워 보이게 나왔더라고요. 실제로도 즐겁게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씬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촬영 환경이 되게 혹독했던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인간적이었고 사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광호가 전 후회 같은 건 하지 않는데요. 뭐 이런 대사를 되게 이렇게 치고 강단 있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표정이나 눈빛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계속 드러나요. 저는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버티고 있는 청년, 소년에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호 자체도 좀 답답하고 그래서 누가 이게 짧게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꼭 어른의 역할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누가 조금 이렇게 잘 방향적으로 잘 끌어주면 훨씬 더 한 스텝이라도 더 나가면 강호가 좀 다른 인생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답답함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광호라는 이 청년 그리고 이 야구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이 소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님이 좀 이렇게 관객들과 공감하고 싶은 지점이 좀 따로 있지 않았을까? 이 청년 강호를 통해서 그 지점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강호라는 젊은 청년이 이렇게 세상에 맞서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장면에 있어서 그 캐릭터를 바라보는 배우님들도 어떤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어떤 지점을 좀 공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 이야기, 나다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출발할 때 결심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영화가 이제 앞으로 출발하고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호의 야구는 계속된다 라는 문장을 제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시나리오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광호에게는 야구이겠지만 또 이 영화를 보는 많은 분들에게는 또 다른 자신만의 야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관객분들이 느끼는 그것을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기를 응원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를 보시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끝까지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호 옆에 좋은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남아 계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흔들리셔도 끝까지 그냥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삼진 아웃을 당해도 1루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게 제목에 드러나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 이 영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정재강 배우님께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곧 군대 가서 그러는데 머리 미시고 나서 기르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 머리가 기는데 지금 머리 길이는요 거의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8개월 걸린답니다. 네. 거의 군대 반 정도죠. 네. 근데 좀 금방 잘하실 거예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개월 금세 갑니다. 네, 그 사람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된 시간이 사실 다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 어려운 또 시국인데 와주셔서 또 영화 봐주시고 또 이렇게 GV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나다웃은 그 6월 초에 개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개봉하실 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영화는 나다웃, 코로나는 아웃. 네, 영화는 계속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SNS에 예쁘게 리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감독님, 배우 두 분의 배우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